한기수의 한큐. 네, 오늘도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손실은 줄일 수 있는 노하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엠뱅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하고요. 매니저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샵 2034 한규수라고 이름을 적어 보내주시면 친구 될 수 있는 링크 가니까 그 점도 기억해 주세요. 이외에 또 만날 수 있는 시간 언제 있을까요? 오늘 또 무료 방송 해야죠. 네. 오늘 3시 50분에 무료 방송 준비가 됐습니다. 시장이 다행스럽게 빨리도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권에 접어들고 있는 상태인데 이 시장이 과연 본격적인 재상승을 위한 반등인지 아니면 우리가 물량을 줄여야 되는 것인지 살아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인지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오늘 무료 방송에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료 방송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네. 매일경제TV 함께 하시면서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하는 이 시간 저희가 항상 매수했던 종목들, 손실이 나는 종목도 수익이 나는 종목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리뷰해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자, 오늘은 어제 소개해드렸던 한미반도체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종목들이 이제 시장 자체가 좀 무너지면서 조금 부진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만 맞아요. 그러나 이제 조정 장세가 나오면서 오히려 실적과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낙폭화된 종목에 대한 저가 매수는 해보자, 분할 매수는 해보자라는 전략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었죠. 한미반도체도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일단 주가는요 단기적 하락세가 멈춰오고 소폭의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이 종목은 제가 앞서서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드려서 한 차례 큰 수익이 났던 종목이고 이렇게 논리 나옵니다. 보통 이런 종목은 갔다가 쉬었다가 다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다시 못 가고 주가가 밀렸던 것은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안 좋았기 때문에 밀린 겁니다. 그러면 시장이 안정이 되게 되면 강하게 성장성이 부각되는 종목은 주가가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매도한다라는 관점보다는 홀딩하는 전략이 좋겠고 이 구간에서 반등이 좀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부터는 우리가 오늘부터 해가지고 다음 주 초반까지는 추가적인 반락에서 우리가 물량을 좀 잡아가 볼 수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때문에 중간 바닥 치고 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들 종목들과 함께 반도체 장비주 전반에 걸쳐서도 과도하게 하락한 구간에서 반등 가능성이 있다는 점 체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KT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 중에 KT가 좀 지루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통신 관련주들의 흐름 자체가 여전히 좀 지루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죠. 통신주들은 어떻게 보면 경기 방어적인 맥락의 종목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미래 성장주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월봉상의 주가는 장기적인 역사적인 저점을 찍고 이제 바닥을 탈출했던 종목입니다. 그런 가운데 다시 한번 중간 바닥을 다져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치고 가는 흐름이 나오다가 다시 한번 밀렸던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다만 통신 관련주들은 펀더멘탈 자체와 그리고 이제 시장의 수급 그리고 성장성을 이끌 수 있는 모멘텀 자체가 좀 약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보시는 게 좋겠고 KT뿐만 아니라 SK텔레콤이라든가 유플러스 같은 이런 종목들도 같이 우리가 주목을 해볼 만한 그런 섹터로 자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어제 또다시 이제 반도체 디램 가격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일 수 있다는 그런 얘기 때문에 어제 주가가 많이 밀렸었고 삼성전자 때문에 어제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디램 가격 하락세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은 3분기와 이제 하반기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내년 이후에는 디램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중요한 부분들은 5G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사업 부분을 중심으로 한 성장성이라는 부분들은 아직은 살아있다. 최소한 삼성전자가 무너져서 전체적인 증거시장이 무너지는 일은 없을 거로 보고 있고 때문에 오늘 반등세는 삼성전자가 중간 바닥을 다져가는 그런 하나의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가 중간 바닥을 다진다는 얘기는 전체적인 증거시장도 중간 바닥을 달릴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시장은 조금씩 더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는 점 체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삼성전자까지 리뷰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제와 달리 반등하는 종목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시장에서 무엇을 봐야 될지 오늘로 한번 초점을 맞춰볼게요. 여러 가지 특징주가 있는데 양재츠 국정원이 그리고 양재츠 위원이 오늘 오후에 방한한다는 소식이 나타나면서 오전장에 화장품주들이 잠깐 들썩이기도 했고요. 지금은 또 시장에서 음압병리 관련주로 오태기 상한가에 가기도 했었어요. 이런 시장 안에서 테마 말고 무엇을 봐야 될지 전체적인 시장의 뷰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전체적인 시장의 뷰를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장의 지수 흐름인데요. 자, 오늘 반등의 의미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직은 기술적 반등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아직은 기술적 반등, 그러니까 너무 그럼 여기서 그렇죠. 한 번에 매수해서는 안 되겠네요. 분할 매수로 봐야겠네요.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기술적 반등이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이제 그동안 빠졌기 때문에 잠깐 올라가는 그런 의미로 보시는데 기술적 반등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일시적으로 올랐을 수 있습니다만 바닥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네. 자,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기술적 반등이냐라고 이제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코로나19가 아직도 확산세입니다. 어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무려 324명까지 급증하면서 300명대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코로나19에서 급락했던 장입니다. 근데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24명까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국내 증시가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죠. 뭡니까? 코로나19는 더 이상 시장에서는 악재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고 계속 강조했습니다만 코로나19는 우리나라에서 뭐 재발해가지고 재확산됐기 때문에 증시가 밀리게 됐습니다만 백신 만들어지고 있고 미국도 코로나19 환자 수가 4만 명 이상 매일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탄탄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코로나 때문에 국내 증시가 빠진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코로나19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모두가 동반 반등세를 기록합니다만 여전히 5일20평선을 뚫지 못했습니다. 이동평균선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단기 이동평균선 5일20평선인데 5일20평선이 치고 올라가는 5일20평선은 뚫고 올라가는 이런 반등세가 나와야 되는데 그 반등까지는 지금 아직은 좀 약한 그런 부분이죠.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의 반등은 기술적인 반등 흐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급하게 공격적으로 배팅하거나 하는 전략보다는 약간은 좀 조심할 필요는 있겠다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이제 악재가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시장에는 코로나19가 재확산됐다라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악재가 별로 없는 상태죠. 때문에 악재가 없는 상태고 현 상태, 오늘 이 반등 장세는 대체로 중간 바닥을 다져가는 그런 반등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먼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코스피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차트의 흐름을 우리가 요즘에 많이 보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차트 일봉은 어떻습니까? 이미 완만하게 상승세를 기록했고요. 이 구간에서 연속해서 5일 동안 음봉을 하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이런 형태가 됐었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직전 저점에 지지를 받고 이 구간에서 바로 양봉이 형성됐는데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5일20평선의 저항을 받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거래량이 아직까지 크게 많이 따라주지는 않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많이 빠지고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만 후속 매수가 그렇게 공격적으로 들어오지는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수가 저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이 구간에서는 방향성 자체가 하락세를 멈추고 치고 갈 것인지 내지는 중간 바닥을 다지는 옆을 기어가는 그런 과정이 될지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따라서 오늘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공격적인 배팅보다는 시장의 방향성을 좀 더 확인하고 대응하는 전략도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 동향에서 이제 제가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 선물 시장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들을 봤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제 선물을 장 중반까지도 만 계약 이상까지 팔았다가 막판에 2,000계약까지 매도한 거 다 걷어들였습니다. 외국인들은 증시를 떠나고자 하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시장을 흔들어댔다는 그런 의미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오늘 시장에서 바로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1,600억 정도, 코스닥에서 186억 정도 매수가 들어옵니다. 여기다가 선물 시장에서 무려 9,000계약 이상의 또다시 매수가 들어오는 이런 역대가 되고 있죠. 결국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제 선물 시장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물량을 털어낸 것은 시장을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흔들어대면서 그네들이 선호하는 종목을 저가에서 사기 위한 하나의 제스처입니다. 증권시장은 전쟁터입니다. 여러분들,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사는 시장이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인정사정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흔들어대고 개인들이 무조건 던진 종목들을 밑에서 잡아가는 흔들어대는 과정이 나타났다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그림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다 투신권들도 오늘 선물시장에서 1,000계약 정도 이상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주목할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의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역시 선물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침 초장부터 매수가 완만하게 들어오다가 꾸준하게 들어오죠.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매수 규모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투신권들의 선물 매수가 강합니다. 투신권들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투신권들은 전문 프로 투자가들입니다. 투신권들은 시장의 방향을 분명히 알고 시장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이에요. 근데 외국인과 투신권들이 선물 시장에서 매수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에 대한 방향성 자체를 우상향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죠. 때문에 시장 자체는 분명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 성격이 좀 강합니다만 그러나 바닥에 대한 공감대가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을 중심으로 살아나고 있다는 점 우리가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다시피 외국인과 투신이 오늘은 선물 시장에서 매수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또 외국인이 선물해서 거의 그쵸. 1종 가깝게 매도를 했는데요. 근데 이 시장의 반등이 나타나주고 있고 우리는 조금만 더 증거를 확인하고 더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보겠습니다. 내일의 한수로 다음 주는 어떤 종목을 한번 공략해 볼까요? 자, 내일 한수는 또다시 주도주 분할 매집 지속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도주 분할 매집 지속입니다. 증거를 보고 사자면서요. 그렇죠. 네. 공격적인 매수가 아니고 네. 분할하자라는 측면이니까 일단은 그 시장 자체가 기술적 반등 성격이 좀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격적으로 풀베팅하거나 그럴 단계는 일단 아니다. 하지만 바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조금씩 분할해서 들어가자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기관과 외국인 그리고 전문 프로 투자가들도요. 좋은 주식이 있으면 한꺼번에 주식을 사지 않습니다. 조금씩 주식을 매집해 들어가면서 큰 흐름을 보고 매매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기관과 외국인들 전문 프로 투자가들처럼 급하게 매수하지 말고 좀 더 확인하게 안전하게 항상 제가 마셨듯이 바닥에서 살려고 하지 말고 바닥이 확인됐을 때 안정됐을 때 그때 매수하는 것도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는 점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가 참 좋아요. 미국 증시가 당일 올랐고 좀 탄력이 떨어진 상태이긴 합니다만 어제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 강세를 기록했고 나스닥 시장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급등은 좀 쉽지는 않을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일단 최선 미국 증시가 안정됐다라는 점에는 일단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빠지지 않고 안정된 흐름만 연출된다고 한다면 국내 증시에서도 투자 심리가 안정이 되면서 저평가 실적 호전이 연출되는 종목의 개별적인 반등은 가능한 겁니다. 때문에 미국 증시가 충분히 안정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시 바라고 코로나19가 여전히 시장에서는 심리적인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들이 이제 핑계거리를 대고 있는 것으로 일단 판단하고 있다고 그랬죠. 근데 어쨌든 간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진정이 되게 되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많이 좋아지고 개인들의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 코로나19 증가세가 저는 다음 주 정도 선에선 정점이 좀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정도 선에 정점이 나온다는 얘기는 바로 이제 그 시장의 투자 심리가 안정되면서 반등이 본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때문에 시장은 점진적으로 회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기술적 반등 성격이 강하지만 이렇게 출렁출렁거리면서 점진적으로 반등 가능성이 있고 어제도 여러 개 말씀드렸지만 이 장은 한 1, 2주 정도 기간 조정과 숨고리 양세 진행되면서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그런 기간 조정의 반등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추경 매수보다는 조정을 위해서 조금씩 물량을 잡아 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펼칠 때 좀 더 안정된 수익이 나올 것이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코스닥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앞서는 이제 코스피를 봤습니다만 코스닥 시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코스닥 시장은 그동안 시장의 중심 섹터로 움직였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중요하고요. 또 어제 코스닥 지수는 그렇게 많이 밀리는 않았습니다만 많은 종목이 밀렸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현재 코스닥 시장은 어떻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추세적인 상승가 나타났다가 여기서 5일선, 11선, 21선을 나란히 다 깨고 내려오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 60일 평균선에 거의 근접해 있는 모습이고 직전 고점이 뚫은 상태에서 이제 직전 고점이 이제 지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코스피는 그래도 양방이 나왔습니다만 코스닥은 아직은 그렇게 반등이 강하지 않은 상태고요. 5일 이평선에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또 5일 이평선을 뚫고 나가게 되면 그 위에 뭡니까? 21선과 10일 평균선에 저항을 받고 있죠. 코스닥 시장도 지금 구간에서 강력하게 치고 간다는 관점보다는 이 구간에서 약간의 출렁거리면서 나면서 기간 조정의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패턴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오늘 코스닥 시장 종목들 또 코스닥 시장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역시 다음 주에 장중 조정이라든가 이런 흐름이 나올 때 조금씩 종목에 대한 접근 전략을 단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림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화학의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종목들과 코스피 시장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종목 세터로 우리가 보여드리는데 LG화학이라는 종목입니다. 대표적인 시금 시장의 주도 섹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차 전지 관련주의 반등세가 오늘도 강합니다. 그중에서도 삼성 SDI보다도 LG화학이 역시 2차 전지 시장에서 전 세계 시장 점을 이루기 때문에 반등 흐름이 좀 더 강하게 나오는 이런 형태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2차 전지 관련주가 여전히 미래 성장 가치가 살아있는 종목이고 단기 상승에 따른 충분한 눌림을 주고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옵니다. 바로 미래 성장 가치가 살아있는 종목이 다시 시장 전면의 주도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또 한 번 나타나고 있는 것이겠죠. 이렇게 많이 올라갔고 짧은 조정의 반등도 강합니다. 하지만 코스피 시장의 여타 대형주들 반등 그렇게 강하지는 않죠. 결국에 많이 올랐지만
많이 오른 데 따른 눌림을 주고 이러한 주도주, 미래 성장성이 살아있는 종목이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고 이번 조정 장세에서 우리가 주목할 섹터는 여전히 주도주입니다. 2차 전지를 선들해서 반도체와 5G 같은 핵심적인 주도 섹터의 종목이 주도주가 되기 때문에 이들 종목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요. 많은 종목이 반등하지만 LG화학과 함께 뭐 네. 삼성 SDI라든가 첨보, 2차 전지 그리고 수적 관련주들이 또 강하게 올라가더라고요. 첨보 같은 종목도 신고가가 나왔죠. 네. 그만큼 이제 시장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여전히 뭐 테슬라 모터스의 주가가 사상치 효과 계속 연출하고 있고 네. 호재가 연달아서 계속해서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재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올랐지만 나중에는 정말 입이 떡 벌릴 정도로 시세가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많이 올랐습니다만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거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런 걸 느낍니다. 주도주는 시장이 반등할 때 확실하게 반등이 나와줘요. 그쵸. 근데 주도주가 아닌 소외주들의 경우에는 시장 빠질 때 같이 빠졌다가 반등할 때는 또 뜨뜻미지근하거든요. 그렇죠. 빠질 때는 오히려 더 많이 빠지는 경우가 또 소외주죠. 네, 그래서 주도주를 우리는 분할 매수 공략해보겠다 하셨고요. 오늘의 한 큐 종목으로 정리해볼게요. 자, 오늘 한 큐 종목은 대덕전자를 준비했습니다. 대덕전자, 현재는 한 4% 가깝게 오르고 있는데 이 회사에 대한 설명은요? 자, 대덕전자가 이제 대표적인 PCB 관련주입니다. 네. 이제 인쇄 회로 기편에 이런 대표적인 종목인데 이 종목이 얼마 전에 이제 그 기업 분할을 해서 지주사로 전환을 했습니다. 지주사로 전환하면서 앞으로 이 회사는 그동안 대표적인 이제 PCB 관련주로만 이제 인식이 됐었습니다만 앞으로 다층 인쇄 회로 기편이라든가 또 5G 시장이라든가 새로운 멀티플레이어 같은 그런 IT 섹터로 거듭나기 위한 기업 분할을 한 이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대덕전자 같은 종목들은 이제 반도체 패키징이라든가 모바일 그리고 다층 인쇄 회로 기판을 중심으로 매출 구성이 연출된 모습이고요. 이 세 가지 섹터의 성장 가치라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강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나 이제 반도체 패키징 분야는 바로 이제 삼성의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주로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도 성장 가치가 부각이 될 수 있고요. 모바일 쪽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이 회사가 2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근데 올해 하반기부터 모바일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모바일 쪽에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다층 인쇄 회로 기판을 중심으로 한 5 시장과 새로운 성장 가치가 모색될 수 있는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사업 부분들이 바로 ML 사업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모든 사업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2분기 실적은 좀 안 좋았습니다만 3분기 실적 이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그런 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개선 가능성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현재 주가는요 위치가 굉장히 좋죠. 기업 분할 이후에 재상장됐고요. 그리고 재상장된 후에 강한 실적과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강하게 치고 올라갔던 종목이죠. 올라가서 원래는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야 되는 위치였는데 어떻습니까?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확 밀려버렸죠. 바로 이런 겁니다. 기업 가치가 좋고 실적과 성장 가치가 종목군들은 기업 내용은 이상이 없는데 시장이 안 좋아서 밀린 겁니다. 이런 종목들은 시장이 안정되면 바로 치고 올라가는 그런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죠. 때문에 이 대덕전자 같은 종목군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부터 또 다음 주 초반까지 소폭 장중 조정에서 한번 정도 주목을 해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는 제가 이제 12,500원 정도까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12,500원 정도면 바로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재반입평선은 살짝 웃도는 그런 정도인데 목표가는 일단 제가 짧게 잡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아직은 약간은 조심스럽기 때문에 제가 목표가를 그 정도로 잡은 겁니다. 만약에 12,500원 정도까지 올라가고 나서 시장 자체가 좀 더 좋아지게 되면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목표가는 12,500원 제시를 드릴 테니까 자, 그거 체크하시기 바라고 손절가는 9,300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대덕전자 오늘 소개해드렸어요. 현재 매수 가능하면 목표주가 12,500원, 손절가는 9,3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눈여겨보시기 바라겠고요. 한기수 매니저와 무료 방송 또 친구로 많은 채널 참여해주세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